아마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별로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위기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안 바뀌는 그런 사람.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왜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혹시 타고난 성격 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유를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회의 중에 팀장이 자료를 덮으며 말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중에 아직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시선이 잠깐 나한테 머문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점심도 잘 안 넘어가고 화장실에서 혼자 그 말을 계속 되새깁니다.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다른 팀원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던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아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밤새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이걸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뇌과학적으로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뇌 안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부위가 있어요. 아몬드 크기만한 이곳은 뭔가 위협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즉각 경보를 울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건 전부 이 편도체가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마 바로 뒤쪽에는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위가 편도체의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편도체는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갑자기 날아온 나쁜 소식 하나에 거대한 파도가 확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전전두엽 피질은 그 앞에 서 있는 방파제예요. 파도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한 번 힘을 꺾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안까지 도달할 때쯤에는 잔잔한 물결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유로운 사람은 이 방파제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같은 파도가 와도 방파제를 거치면서 힘이 꺾이니까 휩쓸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훨씬 뛰어났고 불안 수준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해요. 이 방파제는 타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이걸 증명하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여유로운 사람들이 감정 앞에서 취하는 태도의 정체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아무리 연습해도 효과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그냥 참는 거겠지. 네. 속으로는 다 느끼는데 꾹꾹꾹 눌러두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버드 심리학자가 쓴 책 이모셔널, 어질리티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유로운 사람은 감정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는 거랑 바라보는 거는 뇌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버드의 다니엘 웨그너 교수가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더니 오히려 흰곰을 더 자주 떠올렸다는 유명한 결과가 있어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불안해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하고 억누르면은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크게 터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유로운 사람들은 실제로 뭘 하는 걸까요? 그래서 바로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불러요.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 치료 분야에서 나온 개념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은 그 감정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불안하다가 그냥 나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급류에 빠진 것처럼 위도 아래도 보이지 않고 그저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런데 인지적 탈융합이 일어나는 순간 급류 안에서 갑자기 강독 위로 올라선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물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강독 위에서 그 흐름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나와 물 사이에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 거리가 생기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삼키는 급류가 아니라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겉에서 보이는 원리에 가까워요.
진짜 충격적인 거는 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버드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꾸준히 마음챙김 명상을 해온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더니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실제로 더 두꺼웠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인 구조가 바뀐 거예요. 방파제에 돌이 쌓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차이가 나이 든 참가자들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원래 전전두엽 피질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데 꾸준히 훈련한 사람들은 그 변화가 상쇄되는 결과를 보였어요. 뇌는 노력에 반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방파제를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파도가 쉼없이 밀려오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조차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신경 회로 때문인데요. 이 회로는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자동으로 켜져서 내가 아까 왜 그랬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같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큰 사건이 없었던 날에도 이불 속에 누우면 어디선가 슬금슬금 생각이 밀려오는 느낌 아시죠? 그게 바로 이 회로가 만들어낸 잔파도예요.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여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파도를 멈추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 파도는 멈출 수 없어요. 차이는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채는 속도에 있어요. 아, 지금 또 파도가 오고 있구나. 예. 하고 빨리 인식하는 것, 그 인식 하나가 휩쓸리는 것과 강독 위에 서 있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방파제를 실제로 어떻게 쌓는지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드릴게요. 이게 그냥 느낌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부 뇌과학 연구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UCLA 심리학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감정에 단순히 이름만 붙이도록 했더니 편도체의 활성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불안이구나? 이건 서운함이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뇌의 감정 반응이 가라앉은 거예요. 감정이 몰려올 때 지금 이 감정의 이름은 뭐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나와 감정 사이에 관찰자의 시선을 만들어줍니다. 급류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문득 강독 위로 올라서는 그 한 발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인데요.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서 발견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강력한 방법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고 1인칭으로 말하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지수가 지금 불안하구나? 민재가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감정 반응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줄여줬다는 겁니다. 뇌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3인칭 자기 대화는 별다른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건 마치 자기 인생을 영화처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힘들어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 자신을 바로 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이불 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은 조용히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민재야 괜찮아 지금 네가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이 한마디가 감정의 급류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통로가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감정이 너무 빠르게 밀려와서 이름을 붙이거나 말을 걸 여유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먼저 쿵쿵 뛰고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 순간, 그럴 때는 가장 빠른 방법이 호흡이에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것보다 더 길게 입으로 내뱉는 겁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에서 8초에 걸쳐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걸 3번만 반복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에 지금은 안전해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숨 하나를 먼저 쉬어보세요. 몸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따라서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정리해 볼게요. 당신이 그동안 남들보다 쉽게 흔들린다고 느꼈던 것,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사소한 일에 밤잠을 설치던 것, 그건 당신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두는 법을 아직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유로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도가 밀려왔을 때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한 발짝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오늘 뇌과학 연구들이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기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고 천천히 숨을 내뱉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방파제가 됩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그 공간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첫 번째 알아차림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은 감정의 파도가 가장 거세게 밀려왔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 순간을 어떻게 넘겼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과 나 사이에 숨 쉴 자리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는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 수 있습니다.